반갑습니다. F5의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신기욱입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렇게 어려운 시간에 바쁘신 와중에 행사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 그리고 조금이라도 뭔가 아주 하나라도 얻어갈 수 있는, 좋은 정보 하나라도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제가 좋은 정보로 여러분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키노트 관련된 부분에 이제 제 제목 관련된 부분이긴 한데요. 사실 메이저 키노트 부분은 제 슬라이드에 있지 않고 앞에 보시는 이 전방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딱 보시면 Securing Every App Everywhere 라는 부분이죠. 아주 간단한 메시지이긴 하지만 F5가 추구하고 있는 그런 메이저 컨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사실은 F5 이야기를 많이 안 하려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저희 그 전에 에드리안께서 먼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약간은 F5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는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라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보셨던 것처럼 Securing Every App입니다. 우리가 앱을 하면 어플리케이션을 앱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모바일 앱을 앱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앱 하면 어플리케이션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모바일 앱을 이야기하는 건지 사실 뭐 정답은 둘 다를 이야기하는 거죠. 네. 우리 그동안에 있던 보안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내용, 과거에 뭐 다른 세미나를 참석하셨던 쭉 살펴보시면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이제 들으셨을 텐데 사실은 지금의 이 시대는 어플리케이션이 곧 앱과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바뀌고 있고요. 우리가 앱을 얼마나 잘 보호하고 앱을 얼마나 잘 클라우드 환경, 나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 아니면 나의 그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 온프라미스 데이터 센터 자체 구축한 하드웨어 베이스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앱을 잘 보호해서 서비스함으로써 나의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잘 전달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사실은 큰 우리의 과제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러한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하나씩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이제 멀티 클라우드 환경이 이제 새롭게 우리한테 다가온 환경이기 때문에 이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제 어떠한 환경이 우리한테 많이 발생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간단히 보시면 시스템의 증가 부분을 먼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스템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그래프긴 한데요. 간단히 보시면 바로 전에 에드리안께서 말씀하셨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로 반증을 보셔도 됩니다. 나의 모든 데이터는 이제 뭐 종이 페이퍼나 아니면 뭐 서적이나 아니면 중요한 정보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뭐 박스로 뭐 저장을 했던 이런 아주 오래전 상태에서 모든 데이터가 디지털화되고 이 부분을 매출이나 아니면 정보 제공, 유용한 정보의 활용 이런 부분으로 전환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건데요. 아주 가까운 사례로 보시면 불과 이제 그저께 우리가 선거를 했죠. 선거를 하고 제가 놀라웠던 부분이 뭐 항상 놀랍긴 하지만 선거가 끝나자마자 출구조사가 딱 나왔습니다. 과연 저게 맞을까? 어떻게 저걸 할 수 있었을까? 하면 딱 끝나자마자 그 굉장히 많은 정보. 제가 굉장히 놀라웠던 거는 선거의 몇 %의 우리 국민이 선거를 참여하고 있는지가 거의 1분 단위의 갭을 가지고 업데이트 정보가 뉴스에서 계속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이유는 당연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모든 정보가 디지털화되고 데이터베이스에 쌓이고 그리고 이 빅데이터가 된 이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을 활용해서 우리한테 바로 필요한 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이 가능해짐에 따라 시스템의 증가는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그 부분이 지금 첫 번째 보시는 그래프의 그 부분입니다. 거의 지수함수적으로 급속하게 올라가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이 부분은 클라우드이라는 부분에서 3개월 동안의 평균을 가지고 이제 그래프화 시켜서 나온 데이터고요. 두 번째 살펴보실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안에서의 트래픽 증가 부분입니다. 시스템이 많아지는데 이 시스템이 어디에 우리가 유치하는가라는 걸 약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의 자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데이터 센터에 이런 부분이 우리가 놓고 서비스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과거에 이제 데이터 센터라고 한다면 우리 회사에 있는 나의 데이터 센터라는 부분도 하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 회사에 있는 가상화된 나의 데이터 센터라는 부분을 하나를 만들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퍼블릭 서비스를 해주는 우리 회사가 아닌 다른 영역, 다른 위치에 있는 그런 데이터 센터를 이용하는 방법을 통한 데이터 센터의 트래픽 유출, 즉 그쪽에 데이터를 시스템을 놓고 서비스하는 방법. 이 세 가지 부분이 잘 어우러져서 실제 트래픽이 대부분의 데이터 트래픽은 퍼블릭과 프라이베이트 데이터 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로 바뀌고, 시스템의 증가 폭은 거의 데이터 센터의 트래픽 증가와 맞먹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게 지금 슬라이드의 내용입니다. 자, 이런 데이터 센터에서 그럼 무엇을 하는가라는 부분을 딱 살펴보시면 한마디로 정의를 해드린다면 어플리케이션의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은 아까 잠깐 우리가 했는데 아주 잘 알고 계시겠지만 조금 약간만 깊숙하게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부분은 사용자가 내가 접속해서 어떤 데이터를 받아보는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죠. 서버와 클라이언트, CS 환경, 이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깊숙하게 내부로 살펴서 더 들어가다 보면 어플리케이션과 어플리케이션 사이에서의 트래픽도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또 다른 어플리케이션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트렌드를 왜 갑자기 제가 말씀드리냐면, 하나의 그 사례로 우리나라 쪽 사례는 아직 진행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냥 우버 다른 나라 제 해외 출장을 좀 자주 가는데요. 해외 출장을 하면 제가 우버를 많이 이용합니다. 근데 우버의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 상황을 딱 보게 되면 아주 초창기 때는 그냥 어플리케이션 하나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모듈들을 다 올려서 서비스를 하고 그 서비스를 내가 이용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의 우버 어플리케이션은 화면은 하나지만 그 내부에 돌아가는 시스템의 그 내용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각각에 해당되는 기능, 우리가 정보 택시를 호출하는, 택시가 아니죠. 우버 택시를 호출하는 그러한 모듈, 그리고 페이먼트를 관장하는 모듈, 여러 모듈들 관련된 부분, 내가 어떤 차를 선택하고 몇 명을 타고 이런 각각의 모듈 내가 선택하는 하나가 다 어플리케이션으로 따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어플리케이션끼리의 그 커뮤니티를 풀 메시 방식의 어떤 내부 통신을 통해서 하나의 큰 어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환경을 메시 환경, 그리고 컨테이너 환경으로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됐다라고 말씀을 하죠. 자, 이런 그 변화는 어플리케이션의 그 어떤 통신의 환경이 굉장히 급속도로 다른 환경으로 바꾸고 있고, 내가 준비해야 될 어플리케이션의 내용도 단순하게 사용자와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뿐만 아니라 내부에 있는 어플리케이션과 어플리케이션 사이의 이런 변화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반증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그 대표적인 그런 부분의 어플리케이션들을 통해서 우리 기업, 그리고 우리 고객분들, 우리 고객이라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 회사를 말하는 겁니다. 네, 우리 디지털 기업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우리 회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용하고 있고, 그 직원분들은 그걸 사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즉, 어플리케이션의 세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F5는 이제 제가 약간 F5 이야기를 할 건데요. F5는 그러면 어떠한 어플리케이션에 관련된 서비스 역할을 수행했는가라는 부분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F5 이야기라서 좀 뭐 회사 이야기라서 좀 그렇긴 하지만 꼭 F5 이야기만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F5가 아주 오래전에 빅IQ라는 플랫폼을 저희가 시장에 런칭을 했습니다. 빅IQ는 그 당시에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로드 밸런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로드 밸런서, 아주 오래전에. 근데 이 로드 밸런서를 아주 초창기에 F5가 아키텍처 설계를 하고 그 부분을 시장에 런칭했을 때 무엇을 첫 번째로 고려했냐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프로그램이 가능한 로드 밸런서라는 부분을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자, 프로그램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플리케이션의 필요성에 맞는 어떤 추가적인 요구가 발생됐을 때 그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룸을 만들어 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F5 개발자가 어떤 기능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필요한 기능을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을 함축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자, 이 당시에 이걸 런칭했을 때는 지금 같은 세상이 발생될 거라고 사실 F5에 있는 뭐 개발자나 아키텍처 설계자가 생각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아키텍처가 F5 아키텍처의 부분이 너무나 이런 어플리케이션 변화에 딱 적합한 상태로 초기 디자인이 만들어졌었다라는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프락시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프락시 아키텍처로 설계를 했다라는 부분이 더 있습니다. 이 부분은 5세션에 저희 F5 기술 엔지니어 분께서 디테일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프락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 왜 프락시가 필요한가? 우리가 보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제일 처음에 굉장히 똑똑한 표준화를 설계하시는 이런 분들이 보안은 프락시 아키텍처여야 된다고 처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유닛,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못했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스테이트리스 베이스의 어떤 보안 장비, 다음으로 넘어간 게 스테이트 풀 베이스의 보안 장비, 그리고 그 다음이 다시 아주 오래전에 추구했던 프락시 베이스의 보안 영역,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요. 그러한 초기 설계 때의 그런 굉장히 미래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아키텍처 설계를 가지고 출시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에 관련된 역사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로 태생이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한 아키텍처 디자인을 가지고 빅IP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강조드리려고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환경에서 당시에는 로드 밸런서만 이야기했었는데 조금 더 지나 보니까 이제는 보안이 필요한 상태가 발생됐다는 거죠. 제가 IT 쪽에 지금 경력이 한 20년 넘게 있는데요. 처음에 제가 로드 밸런서라는 것을 접했을 때 굉장히 오래전이긴 했지만 그때는 보안이라는 이야기가 로드 밸런서에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의 로드 밸런서 아니면 지금의 네트워크 장비가 보안이라는 걸 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가 왔죠. 이러한 보안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아키텍처 디자인을 가지고 만들어졌다라는 부분이 두 번째 관련된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이러한 아키텍처의 보안과 풀 프락시 그리고 프로그램이 가능한 이러한 부분에 추가적인 콘솔리데이션의 솔루션, 추가적인 에딩, 시장에서 필요로 요청해오는 기능을 계속 개발을 해서 장비에 계속 인핸스먼트된 기능을 올리면서 하나의 새로운 영역이 가트너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게 바로 ADC라는 어플리케이션 딜리버리 컨트롤러라는 부분으로 IDC에서 죄송합니다. 가트너에서 이 영역을 아예 만들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과거에는 로드 밸런서를 ADC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ADC 안에 보안도 들어가고 거기에 필요한 여러 다양한 고객 리퀘어먼트들이 수용된 와중에 만들어진 용어가 즉 ADC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베이스는 당연히 로드 밸런서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이 부분을 누가 처음에 만들었냐? F5가 처음에 만들었다. ADC가 무엇을 할 수 있냐?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장비다 라는 부분이 이 이야기고, 그래서 F5의
어플리케이션 시스템 역사는 비가이큐를 시작해서 보안을 탑재시켰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딜리버리와 컨트롤을 담당하는 그런 영역으로 확대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장 최종의 목적인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건데요. 이 어플리케이션 서비스가 현재 상태로 본다면 예전하고 좀 틀린 부분이 단순하게 하드웨어 베이스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하드웨어 네트워크 장비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시대는 거의 이제 사라지고 있습니다. 반반 정도라고 지금 볼 수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제는 가상화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ADC 장비가 필요한 상태가 됐다라는 부분이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슬라이드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환경이 멀티 클라우드 환경으로 변화되어 있다. F5는 더 이상 오로지 하드웨어만 팔고 있는 하드웨어 벤더가 아니다. 이제는 가상화된 버추얼 ADC를 함께 제공하는 그러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역사를 가진 벤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었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이 좀 있으셔서 제가 약간 F5의 히스토리를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부터가 이제 정말 중요한 제 키 메시지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멀티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에 관련된 F5의 비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희 비전과 함께 필요로 하시는 요구사항을 함께 만들어 가자라는 부분으로 제가 이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가트너가 바라보고 있는 전략적 기술 동향입니다. 노란색만 딱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지능적인 그러한 기술 동향, 그리고 디지털, 아까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야기했죠. 그리고 메쉬의 디자인, 메쉬 디자인 컨테이너, 뭐 쿠버네티스 환경, 뭐 이런 부분을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부분의 기술 동향으로 발전되고 있다라는 것을 가트너가 잠깐 업데이트를 한 부분이고요. 지능적이고 디지털화되고 그리고 메쉬화된 그런 아키텍처 설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좀 찾아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전에 에드리안 분께서 이제 저희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슬라이드에 관련된 부분에 어플리케이션의 환경이나 이런 부분을 잠깐 전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살펴봤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러한 환경에서 F5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버추얼 ADC에 관련된 부분이 왜 필요한가라는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뭐 이건 워낙 당연한 얘기입니다. 가상화, 클라우드 환경은 가상화고 가상화 환경에서는 하드웨어가 못 들어가고 소프트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가상화 ADC 장비가 반드시 필요한 거겠죠. 그렇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 내용을 좀 살펴볼 내역이 있어서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하드웨어 vs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BIG-IP 부분이 있고요. 새롭게 나온 그 서비스 부분이 BIG-Q 클라우드 에디션이라는 부분을 저희가 런칭을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가상화, 단순 가상화 ADC 장비가 아니라 뭔가 좀 더 발전된, 향상된, 그리고 클라우드 및 멀티 클라우드에서 좀 더 적합한 그러한 클라우드 에디션이라는 명칭을 가진 가상화 VADC를 저희가 출시를 했습니다. 5세션에서 조금 더 저희 엔지니어 발표 때 한번 좀 더 딥숙하게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자체에서 우리가 서비스를 만드는 클라우드 자체 네이티브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의 가상화 ADC, 그리고 서비스, SS 서비스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VADC, 이런 프로파일들이 F5에서 저희가 제공을 할 비전을 가지고 이야기할 로드맵을 가지고 얘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왜 필요했나라는 부분을 좀 살펴보면요. 어플리케이션의 숫자입니다. 33밀리언, 2017년 33밀리언의 어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지금 보시는 이쪽 영역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를 보고요. 이쪽 영역의 어플리케이션, 이쪽의 시스템을 이용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딜리버리는 2022년이 된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기서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IDC가 조사한 자료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시면 SS 서비스 영역이 2017년에 현재 191 밀리언 관련된 부분의 어플리케이션이 여기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가 말하는 퍼블릭 클라우드, 일부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에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이쪽에서 이루어진다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1450 100만이죠. 네. 한국 좀 어렵네요. 네. 밀리언 관련된 부분이 이제는 2020년이 되면 이쪽 영역에서 엄청나게 많은 서비스가, 어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이쪽에서 이루어진다. 즉 나의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에 혼용되어 있는 멀티 클라우드 서비스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의 주축이 되는 주 데이터 센터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 가상화로 이루어질 것이고요. 당연히 가상화 환경에서 이게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가상화 환경에서 F5가 제시하는 비전에 관련된 그러한 저희 모델, VADC에 관련된 모델을 한번 좀 살펴드릴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무엇보다 내가 당장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 투자 비용은 어떻고, 그리고 운영 비용은 어떤가라는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본다면, 사실 이거는 F5의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아키텍처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할 때 꼭 필요한 내용이겠죠. 운영 비용, 투자 비용. 일단 간단히 보면 영원히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 체계를 저희가 제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ELA 라이센스를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가 있고요. 서브스크립션 베이스로 1년 단위로 계약해서 연장하는 이런 부분도 이제 저희가 제공할 수 있고요.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는 모델도 제공을 합니다. 즉 내가 필요한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내가 어떤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할 거고, 거기에 대한 보안, 그리고 로드 밸런서 관련된 ADC 어플리케이션 딜리버리에 관련된 각종 필요한 리퀘어먼트를 수행할 때 어떻게 이 부분을 내가 전달할 것이냐라는 부분의 설계, 그리고 운영 관련된 비용의 유연성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게 지금 F5가 제공할 수 있는 약간의 메리트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요. 로드맵상으로 보시면 기술 부분에서는 버추얼 에디션은 현재 가지고 있는 가상화 ADC 관련된 부분이고요. 협업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사실 F5 혼자 모든 걸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다른 A라는 벤더가 모든 부분을 할 수 있지는 않을 겁니다. 협업 관련된 부분에서 자동화 관련된 부분과 오케스트레이션 관련된 부분은 앤서블을 저희 완벽하게 지원하는 상태가 현재 상태고요. 오픈스택도 지원하고 있고, 쿠버네틱스 지원하고 있고, 쿠버네틱스 우리 컨테이너죠. 시스코, VM웨어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벤더들입니다. 퍼블릭 클라우드 영역에서는 AWS 오늘 발표도 하시는 걸로 알고요. 애주어도 발표하시는 걸로 알고, 그다음에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관련된 부분도 다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 내용은 vSphere, 오늘 VM웨어 참석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VM웨어 쪽에 vSphere, Hyper-V, MS-Hyper-V, KVM 관련된 모든 메이저에 관련된 부분들은 다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사용한 만큼 돈을 내는 이런 부분의 소요 비용 관련된 모델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서브스크립션 베이스, ELA 베이스, 연구 라이센스, 사용한 만큼 이런 부분들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 올해 이제 가능한 부분이 클라우드 에디션이라는 부분이고요. 사실 이걸 런칭을 했습니다. 6월 저희가 런칭을 몇 주 전에 한 상태인데, 클라우드 에디션을 가지고 서비스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가능했고요. 아까 F5 SS SaaS 서비스 아까 잠깐 도표 그래프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보시게 되면,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SS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영역으로 본다면 F5가 지금 바로 이제 나올 예정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브루라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좀 더 클라우드 환경에, 컨테이너 환경에 보다 더 적합한 최적화된 그러한 VADC를 저희가 조만간 런칭할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하신다면 나중에 뭔가 환경의 변화에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부연 설명 드립니다. 네, 지금
부분이 이제 간단히 이제 F5 쪽을 좀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제부터 말씀드릴 부분은 서비스 멀티 클라우드에서 진짜 경험하고 계시는 문제점에 관련된 부분을 하나씩 살펴보고 해결 방안을 잠깐 하나 제시해 주는 걸로 해서 제 슬라이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전 과제 부분인데요. 전에 이제 에드리안께서 말씀했던 그 내용입니다. 네 개를 살펴보신다고 한다면 가장 크게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일관된 보안 정책을 내가 클라우드 환경, 즉 나의 프라이베이트 환경, 아니면 온프라미스 환경, 아니면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 동일한 보안 정책을 어떻게 내가 유연하게 이거를 동일하게 배포하고 사용할 수 있는가 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과제로, 리퀘어먼트로 많이들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 부분에 대한 솔루션에 관련된 부분, 어떤 부분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한번 오후 세션에서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보안에 관련된 부분이죠. 나의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 그리고 프라이베이트 클라우드 환경, 동일한 보안 레벨을 어떻게 서비스에 녹여서 이 나의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실제 유저, 사용자한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의 내용.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좀 더 슬라이드를 가지고 솔루션 부분을 약간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최적화, 그 다음에 가시성, 어플리케이션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바로바로 볼 수 있는 그런 가시성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저브로부터의 어플리케이션 부분의 제공 부분을 제가 이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 키노트 관련된 메시지를 끝내려고 하는데요. 핵심 부분은 F5가 바라보는 핵심 부분은 지금 이 부분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의 어택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시게 되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공격이 봇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상태로 변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현재 트렌드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건데요. 얼마만큼 어떻게 일어나는가라는 부분을 살펴보시면 인터넷 트래픽의 50%가 봇입니다. 봇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봇만 막으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봇의 트래픽을 막으면 나의 어플리케이션으로 들어오는 나의 트래픽이 예를 들어서 1기가가 지금 서비스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50%는 봇에 의해서 트래픽이 내가 서비스가 되고 있는 겁니다. 50%만큼 쓸데없는 나의 리소스가 계속 비용이 나가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단순하게 그냥 봇에 의해서 트래픽만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더 큰 문제는 그 부분을 이용한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이 지금 보시는 내용의 키 메시지입니다. 트래픽의 50%는 봇이고 공격은 77%는 이 부분에서 이루어진다 라는 부분입니다. 봇의 개수도 어마무지하게 많다는 부분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자, 봇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 48%는 사람이 직접 움직인 트래픽이고요. 봇 트래픽 약 50% 중에 22%는 좋은 봇입니다. 우리가 구글, 네이버, 카카오 이런 쪽에서 직접 그 서치 엔진들이 움직이는 다양한 그런 사례들, 여기 좋은 봇들의 예제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악의적인 봇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봇, 여기 악의적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잘 제어할 것이냐가 핵심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공격은 좀 더 진흥화되고 교묘해집니다. 취약성 공격 관련된 부분이 교묘해지고 있고요. 70%의 봇들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요. 사용자 정보, 사용자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 정보의 유출 상태도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아이디 크리덴셜 정보를 통한 다른 사람들의 어떤 불법적인 액세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디도스 공격은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로 보다 더 진흥화된 상태로 바뀌고 있다라는 게 현재 트렌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동화 오토메이션 관련된 오케스트레이션 쪽으로 간다면 API 환경으로 넘어가는 부분인데 이 API를 타겟을 한 그런 공격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지금의 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어플리케이션이 과연 무엇인가 해서 앱을 빼놓고는 어플리케이션을 말씀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앱을 이용한 공격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현재의 트렌드입니다. 가장 쉬운 가까운 사례가
뭐 저희 오후 세션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드루킹 사건도 모바일 앱을 이용한 약간 악의적이라고 볼 수 있는 뭔가 좀 나쁜 비슷한 행동을 했죠. 모바일을 이용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보십니다. 매크로 방식을 이용한 악의적인 여론 조작 등등등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보안을 강화시킬 것이냐. 이제는 모바일 앱 전용의 그러한 데디케이트된 보안 솔루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지금 바로 준비해야 될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살펴보면 보안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딱 세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격 전에 어떻게 이거를 방어할 수 있을 것이냐. 공격이 이루어지기 전에, 즉 공격을 이루어질 수 없도록 만드는 보안 체계는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것이냐. 그리고 공격이 이루어진다면, 내가 공격이 지금 발생되고 있다면 공격이 발생되고 있을 때 어떻게 보안을 유지할 것이냐 라는 두 번째 부분. 마지막으로 공격이 이루어진 후에는 내가 이걸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이냐. 이 세 가지의 포인트로 우리가 보안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건데요. F5가 이야기하고 있는 보안의 세 가지 영역의 첫 번째 공격 전 방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 세이프라는 솔루션을 저희가 런칭을 했습니다. 공격 전에 선제적 공격 방어 솔루션입니다. 이 부분이 좀 궁금하시면 오후 세션에서 보다 디테일한 정보 어떻게 가능한지라는 부분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세션에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핵심 포인트는 공격 전에 막는다라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굉장히 잘 막을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크리덴셜 스토핑, 아까 전 슬라이드에서 엄청나게 많은 개인정보가 우리가 유출됐다고 하죠. 크리덴셜 스토핑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키 메시지 하나는 누군가 악의적으로 아이디 패스워드를 통해서 해당 시스템을 접속을 할 때 얻어진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동일한 걸 가지고 접속을 할 때와 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데이터가 유출됐어요. 내 정보,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습니다. 유출된 게 문제일까요? 유출된 건 문제가 아닙니다. 유출된 정보를 가지고 누군가 사용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사용했을 때 내가 과거에 사용했던 아이디와 패스워드, 동일한 패스워드로 누군가 실제 시도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정말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다면 그 유출된 그 아이디 개인정보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고 그 고객한테 빨리 패스워드를 바꾸세요 라는 그런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고 우리 직원이라고 한다면 우리 직원한테 너 빨리 패스워드 바꿔 아니면 너 예전에 패스워드 아이디 패스워드가 넘어갔어 라는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부분입니다. 선제적 공격 방어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예시할 수 있고요. 어플리케이션에 관련된 보다 강화된 보안 관련된 부분, 보세 관련된 그러한 방어 솔루션, 그리고 모바일에 관련된 방어 솔루션, 공격 중에 어떻게 막을 것이냐. 우리가 오후 세션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 수가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공격이 이루어지고 난 후, 즉 공격이 실제 시스템까지 침투한 후에 어떻게 이거를 내가 방어할 것이냐. 아주 간단히 보시면 방어 시그네처가 내가 10,000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11번째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시그네처 패턴을 가지고 공격이 들어왔어요.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 방법은 하나죠. 업데이트 빨리 해주세요. 업데이트해서 방어하면 됩니다. 굉장히 후속적이죠. 이건 방어가 아니죠. 자, 이런 경우에 101번째의 시그네처에 관련된 부분을 자동으로 이거를 시그네처를 만들어서 막아낼 수 있다면 지동화 AI랑 약간 비슷한 거죠. 비헤이비얼 분석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다면 공격 후에도 우리가 제대로 방어를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오후 세션에서 이 부분을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성 관련된 부분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저희가 제공할 수 있다라는 부분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오후 세션 쪽에 위협으로부터의 보안과 그 다음에 가시성 부분을 저희 보시 지배하는 세상 어플리케이션 보호를 위한 최고의 한 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저희 오후 세션에서 발표를 할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업의 어플리케이션의 전반적인 일관된 보안 정책을 어떻게 내가 배포하고 운영하고 그 다음에 관리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의 설명 부분을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어플리케이션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오후 세션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욘드 ADC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영역 이상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부분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 세션이 굉장히 알차게 보다 디테일한 기술적 정보와 방법, 솔루션들을 살펴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니까 가능하시면 오후까지 한번 좀 살펴보시고요. 하나라도 얻어가셨으면 하는 메시지를 제가 좀 드리면서 마무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 메시지를 전달을 한다면 F5는 Securing Every App, Everywhere, Anywhere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에 F5가 함께 여러분과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레디하고 있다. 함께 설계하시고 함께 멀티 클라우드 환경으로 같이 가실 수 있는 레디된 벤더다. 함께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키노트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